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같은데 2030들은 여전히 저렇게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저 이제 다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뭐 자신감이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은 또 괜찮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너무 투기와 허세와 자기가시와 이런 것들로 좀 삶을 좀 너무 방탕하게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삶이 많이 좀 개인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끌한 이들이 상당수가 고소득 중산층들이라고 하죠. 대기업 직원들, 의사들, 약사들, 한의사, 교사, 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간 이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걸려들었답니다. 결국 그들이 앞으로 이제 노동력 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빚 갚느라고 허덕이며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미 300만 명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DSR 70% 이상 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집계도 벌써 1년 전, 2년 전 버전이니까 지금은 뭐 350만 명, 400만 명 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미 그들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답이 없습니다. 면박 주고 모멸감 줘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울컥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엄청난 이제 범죄도 이제 저지르겠죠. 그래서 이제 더욱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안 묻고 개인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도 묻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는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하는 곳이죠. 왜겠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 속사정을, 이제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정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스스로 차단하려고 서로 묻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러는 사항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종이다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최근에 많이 봅니다. 일본판, 한국판, 뭐 영화도 있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본 소설이 원작인데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어느 날 우연히 횡령하는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마음 저 아래에서는 뭐 부자들의 돈은 갈취해도 괜찮다. 세상은 원래 삐뚤어져 있는 거다. 불공평한 거다. 이런 인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뭐가 됐건 간에 우리는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경기 침체로 이제 이미 젖어들었습니다. 답이 없죠. 파산과 몰락이 이미 예견됐습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지나면요. 자살자하고 경매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마무시한 일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옥을 겪으면서 알아서 살아남을 공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려면 냉정해져야 되고요. 온갖 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생존 게임이죠. 앞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장기 침체로 간다. 저성장 일본과 똑같다가 아니라 더 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영끌 사태에 걸려들지 않은 이들은 조상이 도운 거고요. 걸려드는 이들은 빈곤해지고 이제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노숙자가 폭증하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도시 총각이 늘어난다고 얘기하고요. 5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사이코 정신병자들이 폭증한답니다. 변태 사이코 인생 포기자들 폭증이라고 하죠. 앞으로는요. 능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다 겪는 일이랍니다. 이번에 걸려들지 않은 이들은 축복이죠. 계급이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복구 안 된답니다. 기득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대요. 저렇게 흥청망청거리고 여유 부리고 까불고 다니는 젊은 이들을 이제 빚쟁이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허덕이며 일만 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입니다. 부자되게 열풍에 빠진 이들이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법을 붕괴되고 장기 정선장으로 젖어들면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25억이다, 30억이다, 40억이다 떠들어 대본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들 현금에 좀 더 집착할 것이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10년에 한 번 정도씩만 움직인다고 하죠. 천천히 움직이고 정말로 자신이 아는 것에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심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죠. 근데 영끌하고 비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들이 되려 흥분잘하고 빨리 결정하고 과시하고 과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긴축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사이즈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퇴직시키고 인력 내보내고 또 줄이고 비용 절감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2024년, 5년, 6년 이자 계속 올리고 구조조정하고 이제 엄청 힘들게 상황들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금융노예 600만 명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못 모르는 2030들, 청춘들만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까불어대지만 그런 그들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늘고 길게 지루하게 항상 꾸준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밖에 없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에 놀아나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앞으로는요. 여차하면 다 뜯깁니다. 각자 도생해야 되고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조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국민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마음 좀 단단히 먹으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며 지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감내하려면 잘 견디려면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대하고 또 마음을 굳게 먹으면 또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흥청망청거리고 여유 부리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까불어대지 말고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또 마음을 먹고 또 먹고 어떻게 좀 안전하게 살지를 궁리하며 살면 길은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무모하게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